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제빵쌤입니다. 네, 오늘은 갯벌의 수호자 털콩개, 발음이 조금 어렵죠? 털콩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꼭 책을 읽고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내용이 재미있지 처음 보는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자꾸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글을 한번 다 읽은 후에 이 갯벌의 수호자 털콩개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털콩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털콩개가 갯벌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 털콩개가 어떤 애인지에 대해서 이 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이겠죠. 설명문은 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구성에 대해서 마지막 글 끝나는 부분에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주겠고,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머릿말이고 본문이고 또 맺은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이 머릿말의 역할은 뭐냐? 머릿말은 이 글을 처음 읽는 독자에게 흥미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앞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동기나, 그쵸? 이유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읽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인공인 이 콩게라는 애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쵸? 콩게의 종류와 또 콩게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서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콩게는 총 7종이라고 하죠. 이 7종 안에서도 또 한 번 더 쪼개지는데 백낭개속, 그 다음에 넓적 콩개속에 속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종류 안에서, 종이죠. 종 안에서 또 나눠집니다. 또 다 그 밑에 종까지. 그 밑에 종은 염낭개, 눈콩개, 발콩개. 얘네가 3종. 어디에 사냐? 모래, 갯벌에 살고 있습니다. 넓적콩개 속에는 넓적콩개, 털콩개, 펄콩개, 펄털콩개라고 해서 4종이 어디에 살까요? 펄, 갯벌이나 혼합 갯벌 중에서도 펄 성분이 많은 곳에 서식한다는 얘기죠. 펄이라는 게 뭐냐면 뻘이죠, 뻘. 뻘 중에서도 물기가 아주 많은, 수분이 제일 많은 그런 성분이 많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말 부분에 독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콩개가 뭔지 그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죠. 크기와 생김새가 콩알만큼 작다. 얘가 콩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개 그림 나왔죠? 네, 얘가 털콩개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털콩개. 귀엽게 생겼네요. 자, 이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부분부터 시작이 뒤에까지 더 연결이 되는데 본문입니다. 본문. 이 본문에서는 설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설명의 방법. 또는 전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길이와 넓이의 비가 뭐가? 털콩개가 가진 모양이죠. 모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김새. 털콩개에 대한 여기는 생김새. 이 본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각각 내용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면 각 본문마다 따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는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했고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본문의 설명 방법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본문이 세부적으로 더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문단별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털콩개의 생김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콩개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되죠. 길이와 너비가 1대 1.5 정도 되고
그죠? 모가 둥근 형태의 직사각형 갑각이라는 게 뭐 등껍질이겠죠? 그 다음에 너비가 약간 1cm처럼 새끼손톱만큼 아주 작대요. 그죠? 그리고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서 표면의 돋보기로 보아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돌기와 작은 털이 많이 나 있다. 그리고 짙게 다리는 좌우 대칭인데 순놈이 앞놈보다 훨씬 크다. 라는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털콩개가 그 다음 아직까지도 털콩개에 대한 생김새나 뭐 이야기, 털콩개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는 본문 1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털콩개가 흙을 입속에 넣고 오물오물을 버려서 유기물을 섭취하고 순수한 흙을 내뱉는다. 이거를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화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정화력 또는 정화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털콩개가 상당히 갯벌에서는 중요한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지렁이 같은 존재죠. 지렁이가 흙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유기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숨을 쉬게 해서 그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털콩개도 갯벌 안에서 좋은 유기물을 먹이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흙을 내뱉는 정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먹이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봤더니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먹이를 흙을 먹고 거기에 유기물만 걸러내고 좋은 흙은 다시 내뱉는 그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먹이 활동.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그 먹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아래에는 이 부분에는 정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 문단까지가 지금 본문 1의 문단입니다. 두 개가 아까 앞에 부분이랑 그래서 먹이 활동과 정화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화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아랫부분 좀 보겠습니다. 아랫부분 봤더니 새만금 유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앞에서는 털콩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새만금 유역이 넘어갔으니까 문단이 다르다는 얘기죠. 문단이 다름으로써 이제 얘는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죠. 그냥 새만금 유역에서 털콩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털콩개를 일부러 잡거나 쓰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과 털콩개가 상당히 공존을 잘 하고 있다더라. 그런데 라고 나오죠. 밑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서 특히 이런 애들이 상당히 교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괴를 한다라고 봐야 돼요. 파괴. 또는 훼손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훼손. 왜 그러냐면 털콩개의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을 상당히 피했다가 잠깐 피했다가 다시 금방 또 나온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먹이 활동을 한다. 경계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예, 습성입니다. 털콩개의 습성.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뭐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더니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새만금 탐사나 체험활동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자꾸 이 갯벌에 오다 보니까 그 갯벌에서 놀고 있는 털콩개를 자꾸 잡는 거죠. 막 잡아요. 잡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나오고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부분에 나오죠. 쉽게 잡힌다 그랬죠. 아이들 손도 쉽게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갯벌의 정화자인 털콩개가 소중한 생명이 자꾸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갯벌에서 우리의 그 자연의 정화자라 그랬죠. 그럼 갯벌이 아마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훼손이 되겠죠. 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아이들에게도 알려서 그 태도를 달라지게 해야 된다.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털콩개가 어떻게 털콩개 활동 영역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훼손하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란당한다는 표현을 썼죠. 아이들의 교란당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했으니까 또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본문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 설명의 방법을 좀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의 방법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그 털콩개가 이제 영역 활동을 합니다. 영역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영역 활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자신의 서식하는 그룹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서식하는 개체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다. 벽을 쌓는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한다. 라는 부분이 나오죠. 말 그대로 영역 표시를 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보세요. 그림. 그쵸? 이 그림 봤더니 털콩개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벽을 쌓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네 털콩개까지도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다 경계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종이 한 장 찢었죠? 이들의 서식지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보세요. 작은 흙덩이 사이로 벽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만큼 경쟁자들을 자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폭력적이거나 난폭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충돌 절대 없다는 점, 뭐 잠깐 투닥투닥하고 끝난다는 점, 겁이 많나 봐요. 특이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먹이 활동은 먹이 활동을 여기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영역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영역 활동에 대해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경계가 심하죠. 경계가 심하고 하지만 다툼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점. 내용이 또 바뀌었죠. 이제는 아까는 뭐 활동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문 마지막 네 번째겠죠. 본문 네 번째에서는 보세요. 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물이 들어오면 망둥어와 같은 연한 생물이 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썰물 때는 새들이 천적이라는 겁니다. 새. 그 중에서도 도요새. 그 도요새 중에서도 중부리 도요새가 상당히 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부리 도요새는 이렇게 부리와 다리가 길면서도 이렇게 동작이 상당히 민첩하고 긴 뿌리를 이용해서 구멍으로 도망 털공개를 상당히 공격하기 쉽다라는 거죠. 불쌍하죠, 털공개. 여기 나왔죠. 사람의 간섭이 아니더라도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희생을 당하는 존재다더라. 좀 상당히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적 두 개 있었죠. 하나는 망둥어와 같은 연한 생물. 연한 생물이 뭐냐면 바다 근처, 그러니까 바다 앞에 있는 그 뻘로 올라오는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새 중에서도 중부리, 도요새가 천적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사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맺은 말.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맺은 말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당부를 하는 거죠. 어떤 당부를 하나요? 이 예상 독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당부를 하고 있냐라더니 털콩개처럼 작고 힘없는 생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연다울 수 있도록 누가
하자는 거야. 사람이 자연을 소중히 하자.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자. 라는 것이 주제이면서 당부의 말이겠죠. 이해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